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요즘 스위프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위프트가 무섭게 좀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 리플 XRP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이제 스위프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스위프트와 리플사의 어떤 관계를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잘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뭐 리플사에서도 스위프트 얘기하면 항상 오래된 시스템으로서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좀 스위프트에 좀 자극되는 말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프트가 요즘에 좀 무섭게 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프트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미래를 위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부분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스위프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면서 리플사는 어떻게 지금 되어질지 좀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022년 5월 19일 목요일에 스위프트가 CBDC 국가 간 결제 솔루션 연구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지났죠? 4, 5개월 지났는데 이제 스위프트에서 트윗을 하나 올리게 됐어요. 트윗을 하나 올리게 된 걸 보면은 스위프트에서도 이제 해카톤이 열리게 됐는데, 예를 들어 뭐 기술자들, 이런 개발자들을 이제 와서 긴 흐름으로 좀 개발을 하는 그런 단계죠. 그런 어떤 도전 대회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2002년 해카톤 대회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시보스가 10월 13일 정도에 열리는데 이때 이제 누가 위너인지 언급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좀 이런 해카톤이 어떻게 어떤 주제로 열렸는가 했을 때 밑에 보면은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누가 이 아이디어를 최고로 잘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시보스에서 이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한 그리고 개발한 해카톤의 위너를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토큰화된 어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런 움직임,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스위프트의 움직임이 눈에 보여졌다.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떤 결과를 확인해 보라 이렇게 나오면서 혁신적인 그 협력 그 실험, 어떤 실험이냐라고 했을 때 CBDC와 토큰화된 자산, 요 두 개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라 라고 나옵니다. 스위프트가 지금 CBDC와 토큰화된 자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실험적, 그것도 콜라보레이트예요. 완전 협력하고 같이 실험한 그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CBDC 네트워크 간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된 부분, 그 다음에 현존하는 페이먼트 시스템과 CBDC 네트워크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이런 실험을 스위프트에서 대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BDC와 CBDC와의 연결, 그 다음에 CBDC와 현존하는 페이먼트와의 연결이 결과가 실험적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또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멀티플 토크나데이션 된 플랫폼, 그래서 어떤 토큰화된 어떤 플랫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들이죠. 이런 플랫폼들과의 어떤 연결에 대한 콜라보레이티브 실험에 대한 결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줬기 때문에 이 토큰화된 자산들과의 토큰화된 어떤 블록체인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실험적으로서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스위프트에서 나온 그 기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스위프트의 혁신이 길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면 CBDC와 토큰화된 자산을 글로벌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길을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보시면요, 스위프트가 성공적으로 보여줬다, 성공적으로 어떤 실험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CBDC와 그 다음에 토큰화된 자산을 아주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그것도 현존하는 금융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스위프트 안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실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큰 거 보면은 CBDC죠. 보시면은
갭 제미니라는 것과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CBDC와 CBDC 간의 어떤 트랜잭션, 그다음에 다른 DLT 네트워크 기반된, 보시면은 쿼럼과 코다 기술 위에서 DLT 분산화된 원장 기술 네트워크 기반으로 된 다른 디지털 원장 기반으로 된 요 사이 안에서 CBDC 트랜잭션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결국은 CBDC와 CBDC, 다른 국가 간의 CBDC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이렇게 트랜잭션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아트와 CBDC의 플로우 사이에서도 이것도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CBDC를 개발을 했고 또 연구를 했고 CBDC를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것을 CBDC 각 다자관의 CBDC와 또 피아트와의 연결고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근데 또 이 부분은 요거 좀 중요합니다. 14개의 중앙은행들과 커머셜 뱅크와 같이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프랑스 은행, 도이치뱅크, HSBC,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 차타르드도 있어요. 차타르드 맞죠? 스탠다드 차타르드도 여기도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곳이죠. 근데 이제 스위프트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BS, 그 다음에 웨스파고, 지금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테스트 환경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어떤 부분을 위해서라면은 전체적인 확장 배포에 위해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가속화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협력하고 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CBDC에 관련된 것을 조금 더 빠르게 배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 환경에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플사보다도 좀 빠른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쵸?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CBDC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배포하면서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준비를 스위프트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토큰화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포텐셜을 언락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결국 토큰화된 자산들을 더 잠재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실험은 보시면은 아주 따로 된 실험이라고 합니다. CBDC와 같이 된 실험이 아니고요. 다른 참여자들의 그룹과 함께 만들어낸 또 다른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지금 보시면 멀티플 토크나제이션 플랫폼들과 그 다음에 다른 타입의 캐시 페이먼트, 이런 거 사이에서의 어떤 연결과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비슷하게 좀 구현을 해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페이먼트 관련해서 토큰화된 어떤 디지털 자산을 페이먼트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실험적인 것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보시면은 함께 이 토큰화된 자산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콜라보레이션으로 일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답니다. 근데 바로 CT, 그 다음에 클리어 스트림, 놀던 트러스트, 그 다음에 기술 파트너인 SETL. 그래서 스위프트는 보시면은 마켓에서 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 70가지 시나리오를 어떤 탐구를 좀 해보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세컨더리 마켓인 어떤 뭐 토큰화된 어떤 채권, 주식, 캐시,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구를 하고, 또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디지털 자산 분산화 원장 기술을 통해 CBDC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토큰화된 이 자산들과의 플랫폼과의 연결을 시키고, 또 다른 페이먼트와의 연결을 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토큰화된 자산들이 마음껏 이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시보스가 2022년 10월 10일에서 13일, 어떻게 보면 리플 수혜보다 더 오랫동안 지금 행사가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내용들이 ISO 2002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ISO 2002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ISO 2002도 또 계속 보입니다. 그쵸? 계속 보이죠? Are you ready for iOS 2002 뭐 이런 거 보이시죠? 그게 쭉쭉 많이 나옵니다. 또 여기도 보시면은 스위프트와 API 통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에셋에 관련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스위프트도 혁신에 따라가기 위해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있고, 많은 또 기술자들과 여러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사도 소송에 걸려 있고 많은 부분이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이에 지금 스위프트가 이렇게 많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CBDC도 또 나름대로 확장 배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리플사하고 스위프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대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스위프트가 따라오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리플사가 조금 소송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동안에 많이 따라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위프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리플사가 여기서 얼마나 이 해외 송금에서 또 CBDC에서 이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스위프트 때문에 리플사가 완전히 뭐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서로 따로따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리플사가 이 스위프트 전체적인 뭐 해외 송금 쪽에서 리플사가 몇 퍼센트를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 그래서 이 리플사가 차지할 수 있는 이 퍼센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조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위프트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또 다른 뭐 플랫폼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 구도가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서로 또 어떻게 보면 상생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지만 같이 모두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리플사가 저는 이제 리플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리플사가 얼마나 이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느냐, 스위프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플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만 빼서 와도 굉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플사 XRP를 생각할 때는 리플사가 할 일이 있는 거고 스위프트는 스위프트가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누가 이긴다 진다 이렇게라기보다는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보면 되고 스위프트는 스위프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제 생각을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스위프트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대충이라도 감을 잡고 가시길 바라고요.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